네, 오늘 푸른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예. 이너피스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시 전대도 가능하고 전세권으로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나중에 매도 시 집을 안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이로 인한 힘든 경험은 없으셨는지 뭐 그런 게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우선 뭐 전세권 설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인 이해도는 필요해요. 우선 우리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 하죠. 네.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 하고요. 그랬을 때 임차인이 집을 빌려 쓰는 동안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다른 권리도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를 하는 동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전세권과 임차권인데요. 네. 전세권 같은 경우는 해당 임대인의 소유권에 등기를 등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로 인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거고, 임차권은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되죠?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를 하게 되죠? 확정일정이라는 네, 네.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권리를 인정받는 건데,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로 함으로써 거주를 충족하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대항력이라는 얘기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임대를 사용할 동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내가 가장 빨리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보다 내 그 보증금을 네. 쉽게 말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임차권을 많이 하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보증 보험을 드는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 루트를 많이 하긴 하죠. 네. 그랬을 때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의 내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전세권 설정을, 왜냐면 전세권 설정은 등재가 되기 때문에 네. 불안함이 좀 더 해소되죠. 그래서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등기에 등재가 된다. 네. 임차권은 거주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노빈님은 전세권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전세권 설정한 경험이 네. 없어요. 그 이유는 전세권 설정은 안 하고 최대한 전세 보증보험으로 유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을 배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설정이라는 제도가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사실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조건보다는 위험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아까 전세권 설정은 네. 우리가 등기에 등재된다고 했잖아요. 네. 배동님 몸에 네. 제 이름으로 네. 문신을 하면 네. 2년간 문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2년 뒤에 네. 내가 그 문신을 지어주겠습니다 했을 때 배동님 어떨 것 같아요? 찝찝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왠지 좀 찝찝할 것 같죠. 네. 그것처럼 전세권 설정하면 첫 번째로 문제가 등기에 이게 등재되는 게 네. 불편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내 등기에 들어가서 약간 지분 같은 개념이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 지분만큼은 임차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 임대가 끝나고 해지할 때는 이거는 임차인이 해제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꼭 해제를 하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해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좀 있고요. 네. 하나는 더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대차 계약이 가능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전세권 설정이라는 거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네. 얘기예요. 전대차라는 개념 자체가 최초의 임차인이 그 다음 신규 임차인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내가 계약한 기간 동안. 네. 그걸 이제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전대차 계약을 할 때 최초의 임차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몰래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들어온 신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집주인의 동의 하를 얻었냐 안 얻느냐에 따라 나중에 그 전세금,
네. 임대금을 보장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임대인이 집주인이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꺼림칙하잖아요. 네. 내가 어떤 분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내가 최초에 계약한 분은 내가 다 그 어떤 상황에 들어왔는지 체크해봤기 때문에 임대를 받은 건데 네. 그분이 어떤 분한테 임대를 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상황이 잘못돼서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 네. 뭐 있는 경우도 굉장히 저희한테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이 두 가지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전세권은 등기에 등재되는 권리라고 제가 네. 말씀했죠.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아, 주택담보대출처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동의하게 해야지만 네. 이게 안 하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건물에 임차인의 근저소장이 잡혀 있으면 어때요? 또 찝찝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전세 보증보험을 해드리겠다라고 네.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다른 사람, 그냥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권 경험은 없지만 네. 전세권 설정을 인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강력하게 전세권 설정 요구하는 임차인이 있을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있죠. 세 가지 유형을 꼭 임대 계약을 할 때 특약성에 기재해야 돼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 네. 등기에 관해 설정, 해제하는 비용은 뭐 임차인이 전부 부담한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과 동시에 함께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해지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서 등기에 관한 내용들을 특약상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서 양도, 아까 전대차 있죠. 네. 전대차의 사항을 특약상에 기재하면 돼요. 임차인은 뭐 전세권 설정을 하는 대신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넣을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담보 설정이라고 했죠. 네.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대신 절대로 담보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을 전세권 설정 권리로 인해서 하지 않는다. 이것만 특약상에 기재를 해놓으면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전세권 설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 위험이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을 아까 등기, 그 다음에 양도, 전대차, 그 다음에 담보 설정 이런 것들을 잘 기재해서 하셔야 한다는 게 필요합니다. 노빈이 오늘 전세권 설정에 관해가지고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봐요.